이번 단원의 목표는 저런 거잖아. 맥락 가지고 문학 완성하는 거. 일단 이 시곡은요 실험극이에요. 물론 짧아, 반막극이야.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 것도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많은 금기가 있는데 7판에 있는 거에서 요 동그라미 2번 요거랑 관계해서 드라마나 영화의 금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랑 관계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금기 하면 안 돼. 옛날에 진짜 안 했거든요. 요새는 많이 해요. 일부러 이걸 막 깨는 거야. 뭐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의 금기 몇몇 사람들은 얘기하는 경우 있더라고. 대답 아는 애 있긴 있더라. 한 반에 한 명은 있던데. 드라마나 영화의 금기. 요 동그라미 2번 알려주죠. 그럼 다 그 얘기 하는데 제 사이로 설명할 수 있어? 이게 뭔데요? 알긴 아는데 잘 확실하게 모르겠어?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지? 보세요. 얘네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갑자기 니네를 이렇게 쳐다보면 익숙해요? 어색해요? 익숙하다고요? 왜 어색하죠? 원래 봐서는 안 돼. 이게 금기야. 등장인물들은 니네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등장인물 둘이 대화를 하게 되면 약간 옆을 보거든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본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얘가 걷는지를 니네랑 눈 마주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좀 끔찍하죠.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무대라고 쳐. 연극이에요. 여기가 무대고 여기가 객석이라면 여기는 진짜 현실이에요. 리얼 월드 아니냐? 여기는 무대 속 현실 아니냐? 마찬가지야. 이 안에 있는 세계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엿보는 거야. 몰래 엿보는데 갑자기 쳐다보더니 재밌냐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연극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완전 차단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 완전 차단되면 엿보기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론 감정이입도 하는데 쟤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 편하게 생각 없이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막 스트레스 풀단 말이야. 근데 이게 깨지잖아요. 깨지게 되면 요 둘이 모호해진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현실이 내 현실로 착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몰입하게 돼요. 몰입하게 되고요. 갑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이쪽도 몰입이야. 자, 헷갈리면 안 돼. 이쪽도 몰입인데 이쪽의 몰입은 이런 관점에서의 몰입이에요. 그냥 정신 놓고 보면 돼. 집중하는 수밖에 없잖아. 다 때려보시고.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 하지만 분노의 주조 같은 경우는 다 때려보시잖아요. 다 때려보시는데 그게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무섭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끔찍해지죠. 그러면 내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야 나라면 어떻게 하지? 저거 큰일 났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그래서 깨는 거야. 이 희곡에서는 그래서 깨는 거예요. 니네한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려고 일부러 깨는 것이다. 이런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니네 기회 되면 이근삼의 원고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얘도 실험극이고 깬단 말이야.
물어봐야지. 영화 중에 시종일관 관객이랑 대화하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최근 영화 중에 이게 약간 인기 있었고 마블 어떻게 알아요? 봤어? 진짜? 그럼 당당하게?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내가 왜 빨간색 분필을 쓰겠냐 지금. 이거 완전 19금이거든요. 언제 봤어? 원 봤어? 투 봤어? 둘 다 봤어? 니네 데드풀 원 언제 나왔냐면요. 니네가 6학년 때인가 중1 때인가 나와. 작년이라고 좀 고민이잖아요.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너 이름만 얘기하면 되지 뭐. 왜 봤어? 왜 19금이야? 이게 보통 우리나라 19금은 선정적인 게 많은데 이거는 잔인성이 엄청나요. 니네 보면 안 돼. 내후년에 보세요. 대학교 가서 그때 봐. 시종일관 우리하고 대화를 해요. 자기가 썰려 나가면 되게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막 하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영화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러 요즘 많이 그래요. 얘도 그런 케이스야. 생각보다 그런 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이 희곡의 성격은 풍자하고 교훈이고요. 희극적인 건 해피엔딩 떠올리면 돼요. 아까 영상 봤잖아. 우리 결혼을 갑시다. 잘 끝났잖아요. 풍자를 하고 교훈을 주려면 그냥 줘도 되는데 니네가 생각을 하면 더욱 좋으니까 일부러 관객을 극중으로 끌어들이는 거고요. 작가가 의도한 주제는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야. 그리고 이 희곡에 약간 독특한 거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이야기식 내용을 현실로 바꾼다. 이거 이따가 본문할 때 합시다. 이것도 본문할 때 할게요. 이해와 감상에서도 중요한 거 중심으로 좀 보자고. 실험적 기법. 니네한테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게 한다. 인쇄 프린트요. 다 있는데 너무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요. 다 읽어봐. 난 넘어가는 거 니네 읽어봐야 돼요. 자, 읽어봐야 되고 여기에 주인공인 남자는 자신을 치장하는데 필요한 소품들을 관객이 빌려온다. 요거 이따가 나오는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의도가 중요해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관객이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희극적인 상을 연출하며 무대 객석의 기분을 무너뜨린다. 다 얘기했던 거. 다음 장. 다음 장에 여기는 줄거리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줄거리는 이제 아까 영상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 희곡은요. 맞선과 결혼이 소재는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함께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조건, 소유의 본질, 사랑의 속성 등을 성찰한다. 근데 니네 소유의 본질이랑 사랑의 속성은 읽다 보면 듣다 보면 금방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요게 중요한 거야. 니네한테도 24시간, 나한테도 24시간이잖아. 누구한테나 다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되게 중요한 게 되는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타인은 시간을 우위한다. 무슨 얘기냐면 집이 45분이었잖아요. 뺏어가잖아. 근데 뺏기는 게 아니라 45분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니를 잡을 수 있냐 없냐? 누르면 멈추고 이런 거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는 빼앗아 갈 때 가차 없고요. 빼앗아 간다는 표현도 쓰는 거야. 시간은 잡을 수가 없고 아무리 애걸복걸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를 또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희곡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또 이거 학교용 갖고 온 거는 여기를 보면 단막극 45분짜리예요. 임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작가님께서는 여기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물적 소유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사랑의 본질은 진심과 헌신에 있다라고 작가는 말씀하셨는데
현대 사회에서 물적 소유가 기준이 되면 진짜 안 되나?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지금 최저 임금 같은 것도 있는데 결혼을 위한 최저의 조건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니냐?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상대에 대한 진심이 있으니까 여자가 사기꾼한테 홀쩍 넘어가잖아요. 아 진심만 있으면 사기쳐도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니네 입장 다 다르고 내 입장 다르고 이게 만약에 외국으로 나오면 또 다를 거야. 그래서 이 희곡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맥락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더 달라지는 이유는 무대성 현실과 우리의 리얼월드가 깨졌기 때문이야. 더 내 생각하면서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고. 되게 짧습니다. 상연 시간은 45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니네 원문은 그게 다거든 나눠준 거. 읽다 보면 금방 읽는데 생각할 거리는 엄청 많아요. 자 이번에 다른 관점에서 이 희곡을 보는 거야. 작가는 결혼에서 시계로 측정되는 객관적인 시간을 극적 구성법에 주둔게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상현 시간은요. 진짜 우리 세계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야 오늘 내가 결혼 상현할 건데 1시에 시작해서 1시 45분에 끝낼 거야. 하면 1시에 가면요. 남자가 그래요. 저는 이 저택을 1시 45분까지 빌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또 이 공연을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6시에 시작해야지. 그러면 남자가 또 뭐래요? 저는 이 저택을 6시에서 6시 45분까지 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까 잠깐 얘기한 데드풀은 극중 배경이 며칠짜리예요? 나 때문에. 왜 몰라? 작년에 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한 3일쯤 돼요. 3일쯤 되는데 실제 이 영화 시간은 2시간 반이거든요. 다르죠? 다르면 달라. 다르면 이거는 가짜야 아닌데 이게 완전 일치해. 그러면 또 관객들은 헷갈리는 거야. 가뜩이나 배우들이 나는 말도 거는데 이거가 똑같아. 또 보세요. 깨졌잖아. 니네가 이 연극을 안 봤다고 치면 한 6시 40분쯤 되면요. 집 반납할 때까지는 5분 남아요. 근데 그 밑에 봐. 뭐라고 써있죠? 45분 안에 결혼 승낙을 얻어내야 한다. 이거 일종의 퀘스트잖아. 근데 아무리 이 남자가 사기꾼이지만 같이 행동을 하다 보면 친근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관객들은 무슨 생각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저 여자는 이 남자 싫다고 그러네. 어떡하지? 마음이 쫓긴다고. 그래서 관객들도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내 얘기 되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맞추는 거구나. 이런 희곡 없어요. 흔하지 않아. 그러니까 관객이랑 배우를 완전 일치시키는 게 이런 거의 목표. 깔끔합니다. 40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예전에 니네 선배들 이거 수업할 때 희망자 받아가지고 진짜 했던 적도 있어요. 해볼 사람, 3명이 손들어. 남자, 여자, 하이. 그럼 해보게 하는 거야. 대본을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보고 읽어도 돼. 근데 또 니네 반이 다 이 내용 알면 더 몰입도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건데 중간중간에 애드립도 넣고 막 그래.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가기도 해요.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읽어보고요. 자, 오브제라고 하는 거는요. 물건, 물품 뭐 그런 건데 시간 순서를 바꾸면 이야기는 완전 바뀐다. 순서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넥타이 지웁시다. 넥타이 여기는 지우고요. 여기다 써요. 저고리와 넥타이. 옮겨. 넥타이는 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라이터, 구두, 소지품, 모자. 자, 이런 것들은 여자에게는 현실로 인식되지 않는 물건들. 그 다음에 저고리, 넥타이, 집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 본문 얘기할 때 다시 할게요. 본문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과거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객관적인 시간을 주관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 1시간, 나의 1시간은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나 니네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지금까지 수업을 2달 약간 넘게 해왔잖아요. 그럼 약간은 서로 알잖아. 그러다가 얘들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되게 끔찍한 꿈을 꿨어.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제 꿈꾼 시간이 니네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니네도 그 시간을 신경 쓰기 시작해요. 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과거 얘기 들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빠지기 시작하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적 시간 구조는 직선이야. 7시 1분, 6시 10분, 6시 20분, 6시 30분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 있는 내용은 반복 회귀야. 반복 회귀 중에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어머니처럼 사기꾼 남자 결혼하는 것은 운명이 순한 구조이다. 당연히 얘도 사기꾼하고 결혼하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시 10분, 6시 20분 이런 시간은 흘러. 사라져. 사라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거를 초월하려면 영원한 게 필요한 거고요. 영원한 게 어떻게 나한테 오느냐 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태어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작가의 생각이야. 지금 6시 10분, 20분, 30분 이게 막 지나가는 걸 잡으려면 뭔가 돌아야 되는데 그 뭔가 돌게끔 영원성이 나타나려면 시간에 대한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 근데 내일까지 써야 되죠? 3단계. 한 36시간 남았나? 괜찮아요? 조급하지. 어떻게 해결해요? 태연하게 맞담전 돼. 아예 몰라. 때려쳐.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몰라. 이거 그냥 그만둬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태어난 마음으로 그거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시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초월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니네 왜 줬냐면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보거든요. 결혼이란 희곡을. 근데 시간으로만 집중해서 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니네 나중에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 국문학과, 영문학과 이런 사람들은 요 논문 한번 찾아서 읽어봐.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시간의 관점에서 시간의 맥락에서 보는 거잖아.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본문 보면서 얘기를 좀 합시다.